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하나오션이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의 함정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K해양 방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하나오션이 4만 톤 규모의 미 해군 군수지원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이제 미 해군 군수지원함은 하나오션 거제사업장의 정비 및 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번 수주는 한국 조선사가 처음으로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앞으로 글로벌 방산 수출 확대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9월 2일 하나오션 거제사업장에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이 창정비를 위해 입항했습니다. 이날 입항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우는 해상에서 탄약, 식량, 수리부품, 연료 등을 전투함 등 다른 함정에 보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군수지원함인데요. 하나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약 3개월간의 함정 정비 작업을 거친 뒤 미 해군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조선업은 물론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 사업에까지 진출한 하나오션은 아예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잠수함을 전시해 유럽 시장까지 정조준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당당히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을 전시해 해외 방산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9월 3일부터 나흘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2024에는 세계 35개국에서 온 방산기업이 750여 개의 부스에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은 방산무기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나토 가입 25주년을 맞아 규모를 키운 이번 행사에는 미국, 영국 등 방산 강국 출신 기업이 대거 참여했고, 한국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 현대로템 등 총 27개 K방산이 총 출동했습니다. 1993년 시작한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는 프랑스 파리 유로사토리, 영국 런던 DSEI 전시회와 함께 유럽 3대 방산전시회로 꼽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동유럽의 군비 증강이 확대되며 최근 그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대에서 K방산은 개막 전부터 특별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방위산업 전시회는 홈페이지에 한국방산이 2024 MSPO에서 최고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제목으로 따로 소개하며 한국을 아시아 방산 거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시회를 앞두고 이미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루마니아뿐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폴란드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K방산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빠른 납기와 제품 품질이 재차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2006년만 해도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3,300억 원 수준이었던 K방산 수출은 2020년 30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원으로 최근엔 각국의 군비 경쟁과 맞물려 퀀텀 점프를 하며 올해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 약 26조 8천억 원 달성이 유력합니다. 수출 대상국도 2022년 4개국에서 작년 12개국으로 확대됐고, 올해 연말까지 15개국 이상 수출이 목표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도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K9 자주포 등 K방산 베스트셀러가 연이어 등장했는데요. 전시회를 앞두고 이미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루마니아뿐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관심이 한국 부스에 집중됐습니다. 폴란드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K방산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빠른 납기와 제품 품질이 재차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파격은 폴란드, 캐나다 등에서 조단위 신규 수주를 노리는 하나그룹의 방산 3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이 잠수함 장보고3급을 전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그룹의 방산 3사는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의 실물의 10분의 1 크기 모형을 부스 정중앙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가 폴란드 정부의 해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 약 3조 3,500억 원 규모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겨냥한 조치로서 이 사업의 경쟁사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대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군이 운용할 잠수함 3척을 새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약 22억 5천만 유로, 약 3조 3,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폴란드 잠수함 수주에 뛰어든 프랑스의 네이벌 그룹과 독일 TKMS 등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하나는 30년간의 잠수함 실전 운용 및 정비, 운영 등의 기술적 장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독자 설계한 3,000톤급 장보고3는 중어뢰와 대함, 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한 어뢰 발사관,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가 자랑하며 지난 2022년 개발을 완료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올해 말 장보고3 배치2 선도함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잠수함용 리튬이온 에너지 저장 장치와 수소연료 전지 기반의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동력원으로 하는 장보고3 배치2는 최대 3주간 잠항할 수 있는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여기에 하나는 폴란드에게 미 군함의 유지보수 정비를 맡게 된 하나오션의 MRO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MRO 현지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의 방산 3사 중 하나인 하나시스템도 이번 전시회에서 잠수함 운용 효율과 전투 성능 향상을 위한 함정 통합 전투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장보고3에 탑재되는 전투 체계는 수중 환경 속에서 정확하고 다양한 작전 수행을 위한 소나 센서, 비음향 센서, 무장 및 통신 체계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이미 이번 방산 전시회 훨씬 전인 지난 6월에도 장보고3 잠수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들을 가져왔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해양 안보 포럼에 참가해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장보고3 잠수함을 선보였는데요. 당시 폴란드 주재 영국 대사와 미국 해군 무관, 폴란드 해군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은 장보고3 잠수함을 보고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거제 하나오션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장보고3 배치2 이번함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은 선체의 첫 번째 블록을 건조 선대에 자리 잡아 거치하는 행사로서 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기공식에서는 장보고3 배치2 이번함이 성공적으로 건조돼 미래 국가안보를 책임질 핵심 전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는데요. 특히 장보고3 배치2 이번함은 배치1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해 후속 군수 지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함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장보고3 배치2 이번함은 배치1급의 국산화 실적을 바탕으로 리튬 전지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총 70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국산화를 확대함으로써 고가의 수입 장비와 부품을 대체해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잠수함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잠수함 기술력에 있어 상당한 국산화를 이뤘고 이를 바탕으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폴란드 해군의 해군 현대화에 따른 안보 강화와 현지화 기술 이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로 중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장보고3 사업에 따라 안무함 등 배치1 3척의 전력화를 거의 완료했고 리튬이온 전지로 잠항 시간을 늘린 배치2 3척은 2031년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특히 4,000톤급으로 규모가 커지는 배치3는 소형원자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소형원자로가 탑재되어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되면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장시간 잠항하다가 언제든 타격할 수 있게 돼 우리 해군에겐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런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뿐 아니라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 증강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도 노리고 있습니다. 약 60조 6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에 한국은 3,000톤급 장보고3 잠수함을 제안할 예정인데요. 경쟁국인 일본은 수출 경험이 없고 기술 수준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이 잠수함 경쟁력에 있어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